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학습하는 뇌를 깨우는 이상우라고 하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출 활용편의 첫 번째, 자, 수학 기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또 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역시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자, 현재는, 자, 학습을 어떻게 하면, 자, 인지과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밤낮 없이, 자,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 기출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고, 두 번째, 해설지보다는, 자, 해설 강의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부터, 자, 다섯 번째까지는, 자,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스텝을 제가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자, 저 3리 복습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제가 앞에 인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영상에서 다룬 바 있으니 그걸 보고 오시면 되겠고요. 자, 여섯 번째로 이걸 반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출을 반복해서 공부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기출의 역할은요, 제가 수험생활의 조망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풀이법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조건 분석을 위한 마인드맵 정립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 문제에 있는 조건을 딱 봤을 때 그 조건을 보고, 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석의 여지들을, 자, 어떻게 뽑아낼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 중에 맞는 해석의 여지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정립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건을 분석하고 풀이 과정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정립. 그러니까 아까 거기서 이어서 맞는 해석의 여지를 다 조합해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풀이 과정을 제대로 논리적으로 도출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고회로 동기화인데요. 자, 뭐랑 동기화시킨다는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을 다니거나 강의를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배우려고 하는 그 교수자, 그 사람이 문제를 접근하는 사고 방식을 나의 머릿속에 동기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해설지보다는 해설 강의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설지는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접근 방식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사고 회로, 즉 문제를 접근하는 마인드맵 자체가 일률적이지 않아요. 자, 어떤 문제는 A, 어떤 문제는 B, 이렇게 줏대가 없어요. 똑같은 이제 미적분 문제라도 어떤 문제는 식으로 접근하고, 자, 어떤 문제는 그래프로만 접근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고 회로의 전환을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해설 강의는 한 사람이 합니다.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문제 접근 방식이랑 정보 처리하는 방식이 일률적이고 앞에 그 개념 강의와도 딱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조건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강사가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셔야 되는 그 부담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배운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단계는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자, 첫 번째 풀이 단계입니다. 이건 딴 거 없어요. 열심히 푸시면 돼요. 물론 과거에 내신 이런 것 때문에 답이 기억이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근거를 대서 풀이 과정을 도출하는 연습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답 기억난다고 막 풀이 과정 없이 답만 띡 쓰고 넘어가고 이런 거는 손운동밖에 안 돼요. 실제로 공부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제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해설 수강 단계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사실 똑같은 내용을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영상에서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맞았든 틀렸든 문제의 해설을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는 문제의 답을 알기 위해서 해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를 나와 이 사람의 머리 자체를 동기화시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았든 틀렸든 문제의 해설을 모두 다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풀이와 비교해서 본인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고 조건을 분석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관점을 떠올리지 못했고 어떤 부분에서 풀이 과정에 논리적 비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리 복습법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복습을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리플레이 단계. 방금 들은 그대로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푼다. 자, 스스로에게 가르치듯이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들은 바를 있는 그대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발견했던,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 그리고 논리적 비약이 있었던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자, 여러분들의 입으로 다시 한번 이 강의를 그대로 재생한다 생각하시고,
자, 리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럭처. 조건을 분석하는 근거를 문제에 표시해야 됩니다. 자, 내가 이 워딩을 보고 이 워딩에 밑줄을 딱 친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그 워딩을 보고 내가 어떤 풀이 과정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 여기서 이 풀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보고 얘를 어떤 여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가. 문제 해석의 여지를 전부 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풀이 과정을 도출하는 과정도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더니 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 중에 자, 이 여지는 틀린 거고 이 여지가 맞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 표시하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문제의 풀이 과정을 제대로 적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리프로듀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리한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가르치듯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것이 제가 실제로 수학 기출 문제를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기출 노트입니다. 여기 저는 책에 따로 안 하고 직접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베껴 적었어요. 좀 베껴 적어서 자, 이 조건을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더니 이 풀이 과정이 맞는 풀이 과정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옆에 파란색 혹은 분홍색으로 옆에 쫙 정리해 놨습니다. 자, 정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수능 전까지 최소 3번 정도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스스로에게 가르치듯 이렇게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제가 또다시 하고 싶은 추가적 단계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출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 조건을 읽어 내려가는 방법을 연습을 하셨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인지 회로를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최대한 적용하려 신경 써야 돼요. 기껏 이렇게 공부해놓고 다른 문제집 풀 때는 이거 다 버리고 그래 원래 내 방식대로 풀 거야 이렇게 편하게 하면요. 여러분들의 사고 과정 동기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배운 것들을 갖다가 다른 문제에도 최대한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고 과정의 마인드맵 그리고 인지 회로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자, 어떻게 수학 개념과 문제 사이에 간극을 극복할까에 대해서는 이 바로 다음 영상에서 열심히 자, 다루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학습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출 학습을 반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리프로듀스 단계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자, 요 노트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가르치듯이 한 번씩 더 이렇게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에 대한 답을 알아도 그 풀이 과정을 도출해내는 그 마인드맵, 그 과정을 일일이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시행착오는 알아도 겪어야 돼요. 자,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 문제를 풀어갔는데 예를 들어 내가 식으로 접근하려고 했더니 안 돼. 그래서 그래프로 접근했더니 돼. 자,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복습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이 문제를 딱 보고 아 그래 이 문제는 그래프로 풀었었지 라는 기억이 나서 바로 그래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고 회로의 전환을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올바른 풀이 과정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연습할 수가 없잖아요.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알더라도 굳이 식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아 이게 안 된다는 걸 느낀 다음에 그래프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의 어떤 구성 방식에 따라서 어떤 풀이 과정이 맞겠다라는 안목도 조금 더 생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실전 가서 잘못된 풀이 과정으로 빠졌다 하더라도 금방 사고를 전환해서 자, 새로운 풀이 과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쉬운 것 같아도 연습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수학 기출의 활용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열심히 걷기만 하십시오. 길 안내는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지학습을 연구하는 이상우였습니다.